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5월 20일 날 시행되었던 학력평가에 대한 총평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쉬웠다. 쉬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가원과 다르다. 평가원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3월 모의고사 있었죠? 4월 24일 날 치렀었나요? 그 4월 24일 날 치렀던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좀 더 쉬웠던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쉬웠던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전형적인 평가원만의 특징 같은 것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모의고사 풀면서는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그냥 쭉 풀리더라고. 쭉 풀리고 문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좀 쉬운데 선지에서 뭐 이렇게 함정이 있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 그래서 지문이 쉽고 선지가 쉬우면 원래 그냥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쉬웠다. 쉬웠다. 이제 이 총평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이 모의고사에 의미 두지 마세요. 이 모의고사에 의미 두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능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 좀 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모의고사의 질적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입학과 관련돼 있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그 평가원이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요즘 어떠냐면 이 대입학 쪽에 고난도 지문을 한 2개 정도, 최소 2개 정도를 놓고 학생들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지문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선지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오답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답 선지들이. 그렇게 오답을 유도하는 방식의 문제들이 평가원의 방식인데 그게 이번 시험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이제 와 진짜 어렵다. 어려운데 깔끔하다. 라는 문제가 최소 하나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뭐 34번이 약간 힘들긴 했지만 그것도 약간 평가원과 느낌이 비슷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디서 다르냐면 선지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선지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원은 특히 여러분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이제 이거예요. 평가원의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지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이 아마 그 3페이지부터 아마 어려움이 확 느껴질 겁니다. 6월 달에. 근데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상쇄할 만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 그 요소가 뭐냐면 바로 EBS입니다. 그러니까 EBS에서 직접 연계되는 문제들이 7문항. 그리고 간접 연계되는 것까지 합치면 뭐 듣기 포함해서 총 70%가 연계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연계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듣기에서 15문제는 연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듣기에서 15문제가 간접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독해 파트에서 간접 연계는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본 듯한데 라는 느낌만 있고 실제로는 지문이 다를 거야. 직접 연계, 즉 그 직접 연계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냐면 어법, 어휘, 그 다음 빈칸 31번, 32번, 그 다음에 순서 하나, 30삽입 하나,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35번이죠. 이렇게 7문항이 직접 연계되는 것이고 그 7문항 중에서 여러분이 EBS 아마 제대로 공부했으면 최소 5개 이상은 보자마자 이거 내가 공부한 지문이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어려운 거를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평가원 방식인데 이거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차라리 여러분들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떤 느낌인지가 궁금하면 차라리 제가 올려놓은 3월 모의고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모의고사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제 모의고사가 되게 유명했었던 모의고사예요. 질적으로. 그 3월 모의고사에 제가 수특 영어하고 영어 독해에 있는 지문들을 직접 연계 그대로 7문항 집어넣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을 해보시면 6월 평가원의 느낌이 좀 사실 수 있어요. 6월 평가원 전에 여러분이 한번 그거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연습하는 게 훨씬 낫지. 얘는 진짜 이 상태로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평가원을 그대로 보게 된다면
고3들, 현역 고3들은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거보다는 훨씬 어려운 지문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어려울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이해 안 될 것이다. 그 부분에 그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빈칸 34번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삽입 문제에서 39번이었나요? 네, 39번 문제. 요건 좀 괜찮았어요. 39번 문제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알고 보면 꽤 쉬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39번은 지문 자체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41번, 42번 문제도 저번에 선생님이 그 3월 모의고사 그 봤을 때는 좀 와 이거 좋다, 이 지문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이번 거는 그냥 무난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지문의 품질을 봤을 때는 제가 지문의 품질을 봤을 때는 4월에 본 모의고사가 훨씬 평가원에 가까웠고요. 다만 그때 4월에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라든지 그런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평가원과 다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지문도 많이 좀 동떨어진 느낌이야. 평가원에. 그래서 좀 더 사설스러운 느낌이 강했던 모의고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짜 질환 좋은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질환 좋은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 표현 자체가 이제 선지 같은 게 되게 어색하거나 아니면 콩글리시가 들어가거나 문법이 틀리는 것들, 빈칸이라든지 이런 선지에서도 그런 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뭐 문법 문제에 문법이 틀려 있다라든지 문법 해설이 틀려 있다라든지 그런 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컨텐츠들이 이 시장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풀려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보다는 훨씬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품질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아쉽다. 평가원답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좀 준비해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 보시든가. 기출 문제라는 거 하는 거는 좀 지금 한 2년 정도 이내에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21번 유형이 새로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전에 해를 보면 그 문제 유형이 없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3월 모의고사 대비로 이미 올려드리고 해설 강의까지 찍어드렸던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고요. 이런 느낌이 평가원이구나라는 거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느껴보고 6월을 보는 거 하고 아니면 6월을 그냥 최초의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내 인생의 첫 번째 평가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야. 내 인생의 첫 번째 평가원이 6월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진짜 충격받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미리 한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모의고사 가지고는 어떤 것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틀린 데는 틀린 이유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단어 정리하고 구문 정리하지 마시고 틀린 이유를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틀린 이유는 보통 해석이 안 돼서 틀리거나 아니면 독해가 안 돼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이 안 돼서 틀린 경우는 그 교육적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나오잖아요. 해설지 읽어보시고 해설지의 해석을 읽고 나서 바로 이해된다. 내가 이렇게 해석만 했으면 문제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해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해석한 게 이 해설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했는데 해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된다. 왜 정답이 3번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독해의 문제, 즉 국어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 다른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이유죠. 어휘의 문제인가, 구문의 문제인가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구문 공부라는 건 최대 마지노선이 6월이에요. 6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문을 시작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구문을 해봐야 완강이 뭐 거의 한 10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죠? 6월 넘어가게 되면 완강 10월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9월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니까 6월에 시작하는 게 마지노선이에요.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7월에 시작하면 거의 10월에 끝날 거고요. 구문은 수업을 완강했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적용해 봐야 되거든. 응? 내가 배운 걸 EBS 같은 데 계속 적용해 봐야지만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구문 공부하고 어휘 학습, 제대로 된 어휘 학습 하셔야 남은 기간 해석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 없을 거고요. 독해가 문제인 학생들은 그 특정 유형, 선생님 보니까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학생들, 수험생들 사이트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봤더니만 자기는 대부분의 유형 다 맞는데 빈칸, 순서, 삽입만 틀린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정확한 해석이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유형들이 정확한 해석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형에 대한 정성이 약한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런 학생들은 뭐 선생님 강의에 있는 뭐 스마트 리딩 시리즈,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 삽입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런 걸 들으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의 유명한 그 비슷한 강의들을 통해서 독해를 푸는 방식, 그 유형을 푸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아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너무 잘 못 보셨다든지 아니면 진짜 제 인생의 최초의 점수대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거에 큰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수능이 아니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도 사실 점수에서는 큰 의미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능이 아니잖아요. 점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오로지 수능이다라는 생각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 학생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사는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한국사는 나중에 평가할 때도 거의 절대평가,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어갈 때도 얘는 3등급까지 맞아도 큰 문제가 없잖아. 진정한 절대평가지. 근데 영어는 평가 방식만 절대평가고요. 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시험에 그 지원을 할 때는 뭐 정시든 수시든 지원할 때는 이게 상대평가예요. 알겠어요?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 점수가 존재한다고 차이가. 서울대도 그 점수 차이를 높였어요. 아시겠어요? 점점 영어의 중요성. 왜냐면 여러분 모르겠지만 대학 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영어가 됩니다. 영어 제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학 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어가 제일 중요해. 제일 처음에 영어 시험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바로 그냥 레포트 막 영어로 써서 내라는 수업도 있을 것이고 원서 책 읽고 나서 보고서 써서 내라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좀 열심히 해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서울대가 왜 급간의 차이를 올렸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 1등급, 2등급 차이를 적게 뒀더니만 애들이 너무 영어를 못해.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높이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사실 교수님들은 영어 상대평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들 그래도 읽기라도 했는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읽기도 못하지?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어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문제 없을 거고요. 그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영어는 3등급만 하시면 되겠지. 이 한국사가 아니라고. 실제 원서 쓸 때는 3등급은 가지고 쓸 데가 별로 없을 거야. 최소 2등급 이상 나와야지. 1등급 맞으면 쓸 데가 많아지고 특히 자기는 의대를 지원한다.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2등급 나오는 순간에 의대는 다 광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어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더 시간 투자를 하셔서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5월 21일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